오늘 다루는 책은 이제 앤서니 기든스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인데요.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94년도에 출간되었고 사실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저작입니다. 주요 저작은 현대자본주의 한국사 이후로 현대 이 자본주의와 사회이론이죠.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입니다. 제 책 이름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비슷한 책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인데요. 이걸 70년에 발표한 이후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2년 내지 3년에 책을 한 권씩 발표를 하는데 그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구조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사회학 이론을 이제 구성해내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근대 사회 변동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회학 이론의 구성의 대표적인 저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79년도에 그냥 우리말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이론의 주요 쟁점, 그 다음에 84년도에 사회의 구성, 이건 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구조화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만들어내고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0년도에 역시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사적 유물론의 현재적 비판이라는 책을 내서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근데 이게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0년도에 사적 유물론의 현재적 비판을 내고요. 85년도에 제2권인 국민 국가와 폭력,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제 이때 본인이 암시를 하죠. 이 책은 3부작인데 세 번째 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그 세 번째 책으로 발표한 게 제목이 좀 바뀐 거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내용은 사실 그런 의미지만 이 좌파 우파를 넘어서를 발표를 하고요. 이게 이제 작년 자신의 중요한 어떤 사회학적 연구의 두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90년도 들어와서 소위 현대성 이론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좌파 우파를 넘어서인데요. 원래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론 부분은 좀 일찍 발표돼요. 그것은 영국에서 이제 대처 정부가 계속 집권을 했잖아요. 노동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91년도인가 2년도에 노동당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게 리인벤팅 레프트입니다. 일종의 이제 좌파 혁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기든스가 이걸 기조강연식으로 이 서론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이제까지는 이론을 다루는 사회학자인 줄 알았더니만, 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기본 아이디어는 거기서 발표를 하고, 흥미로운 것은 당시 논평자가 트로츠키주의적 막시스트인 페리 앤더슨이 논평을 하게 되죠. 이게 아주 국제적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토니 블레어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땐 토니 블레어가 당수였어요, 노동당. 그 자신의 사부로, 정말 사부입니다. 사부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동당이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뉴 레이버, 신노동당, 그 노선을 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신노동당 노선이에요. 이제 그것을 기든스는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98년도에 더 서드 웨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로 입론화하죠. 토니 블레어도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해요. 얇은 책을 내게 되는데요. 내용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로 시작되었던 이 앤서니 기든스가 이제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 대응해서 현대적인 자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기든스는 뭐 구조든 제도든 혹은 뭐 이 자아든 정체성이든 특권화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의 이원성이나 구조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현대성에 이제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 현대성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회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탈전통적 질서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성찰성입니다. 기준서는 이제 91년도에 이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이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모더니티 문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만 다뤘었잖아요. 근데 기든스는 이것을 자아정체성의 관점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정치 형태가 근대 사회 이후에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가 여러분 해방의 정치예요. 해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운동과 서구의 경우에서 노동운동이 대단히 중요하죠. 노동운동과 그리고 이와 연관된 여러분 정당 정치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의 정치 말고 또 다른 정치가 이제 부상을 해온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따라서 기존에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를 못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 제목대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죠. 원래 좌파 우파의 부제는 급진 정치의 미래예요. 급진 정치의 미래인데 여기서 이제 급진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 의미죠. 하나는 진보적 사회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디칼의 의미가 레디칼 폴리틱스에서 근본적 의미, 근본적으로 사회에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를 한번 새롭게 결합을 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책에 이제 이 의제들을 제시하고 챕터별로 이 의제들을 여러분 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의제가 이겁니다. 연대가 지금 솔리데리티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삶의 정치를 확산시켜야 되고요. 발생적 정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발생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과 집단이 발생적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발생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대화민주주의를 강조하고요. 적극적 소통을 중시하는 겁니다. 적극적 복지 시각에서 복지국가 모델의 제고를 요구합니다.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자이죠. 복지의 기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적극적 복지예요. 일자리 창출로 복지의 기본 바꾸자.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서 바꾸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 급여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여러분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 발상이었어요, 당시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국 노동당이 여러분 집권을 해요. 이게 정말 그래서 기든스는 좀 제가 여기 오늘 이 강의 요약에서도 썼습니다만 좀 이례적인 사회학자예요. 자신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건 뭐냐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주로 경제적 투자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의 1차적 역할은 여러분 사회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발상 자체는 기든스가 만든 개념이거든요. 발상이 아주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할 때 시장이나 경제 영역 못지않게 여러분 사회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노후 다 이게 여러분 사회를 이루는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기든스는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 교육 부분에 투자예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로 기업이나 시장이나 경제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 이제 신사민주의자들은 교육을 포함한 사회 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투자 국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7년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시민 전 장관이
이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 이게 아마 슬로건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앤소니 기든스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철학자와도 가까운 사회 이론가가 여러분 지금 대단히 멀리 나간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은 저는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서로서의 의미는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진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진보를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요,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건 그런 것이죠. 성장과 분배, 국가와 시장, 세계와 정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적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든스의 정치 이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린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고집이죠. 진보의 미래가 좋습니다. 진보의 미래를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른바 기든스적인 문제의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에게 보는 기회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